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을 보면 항상 감정 기복이 크게 없고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시장에 있어서도 시장이 어떻든 참 단기간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잖아요. 네네네.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정말로 좀 깊은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장의 하락에 기세가 꺾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을 맞으면서도 갈 길은 계속 가야 된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반등을 준비하면서 어떤 포트 그리고 어떤 기준점들로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화제약을 얼마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대화제약이 단 이틀 만에 20%대의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같은 날 수익 자랑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시장이 약간 애매하고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민감할 때도 상승할 때 호재가 강한 종목들을 적절한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이틀만 해도 20%대의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어렵죠.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눌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때 그 종목들을 잘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등해서 우리가 그 과실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로 대화제약 같은 종목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기준을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상승을 하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 반복된 기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빨간색 선이 돌침대 1층 구간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이 2층 구간이에요.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이 빨간색, 검은색 구간대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지 탄력 있게 튀어 오르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을 기반으로 실제로 대화제약은 이틀 동안에 20%대 상승이 나왔어요.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2월 22일 날 오리엔트 전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리엔트 전공이 단 하루 만에 24%대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가를 기준으로는 단기간 동안에 7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리엔트 전공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도 오늘 정치 테마주 손절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손절할 수 있어요. 손절했다고 그 종목을 안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자신감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한테 또 그거보다 더 큰 과실을 줄 거라는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줬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는 시점에는 다시 여러 번의 상승 모멘텀을 줄 겁니다. 상승하고 나서 빨간색 선 찍고 주가 24%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이 반등 구간 빨간색 검은색 선 찍고 35%의 구간까지 상승하는데 채 5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가는 결국에 특정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승하고 조정이 발생하고 그 조정 속에서 적절한 구간을 공략을 하면 분명히 종목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2월 26일 날 말씀드렸던 이스타코처럼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적절하게 관심 테마군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찍고 나서 4거래일 만에 25%대의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만 기억하라고 했죠? 상승하고 나서 조정 나올 때 빨간색 돌침대 1층 구간 또는 검은색 2층 구간을 찍고 주가가 반등 나오는지. 근데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서 손절할 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엄청난 광풍이 불 거여서 우리가 한 번 손절했다고 안 볼 것이 아니고 또다시 내 기준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 과감하게 공략하자라고 명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휴스틸 한번 볼까요? 휴스틸이 하루 만에 9%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휴스틸이 어떤 호재를 가지고 올라왔냐는 거예요. 상승할 때 LNG 관련 가스관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호재를 받을 것이다. 그에 대한 기대를 받을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올라왔고 주가가 공교롭게도 이 빨간색 선을 찍으니까 계속 이런 구간들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종목, 시장의 주도주인 종목들은 분명히 이런 빨간색과 검은색 특정한 구간대에서 주가가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삼성공조 볼까요? 삼성공조를 얘기 드린 시점은 3월 6일. 시장이 그때부터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3월 달 들어가서 생각보다 시장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틀 동안에 25%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어렵죠? 내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내가 특정한,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내가 강한 종목들이 눌리는 부분을 잘 캐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할 때 제2의 삼성공조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을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돌을 맞으면서라도 내가 갈 곳이 있으면 가야 된다. 삼성공조와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포트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방송 중에 히든 종목으로도 오늘 방송이 끝날 때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히든 종목들이 특징이 있는데 정말로 높은 성공률을 보여드리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기간들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의 최고 상승률 또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급락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안 나와서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퍼포먼스들을 기억해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장, 여러분들의 타이밍이 왔을 때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다시 성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3월 17일 날 실제로 검색기에서 검출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검색기를 왜 보여드리느냐? 종가 베팅만을 통해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들을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장중에 어떤 종목을 사셨다고 할지라도 종가가 거의 저가였을 겁니다. 장중에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종가 베팅이 시장을 우회하는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3월 17일 날 실제로 검출이 됐는데 다음날 어떻게 움직였느냐. 검출되고 나서 다음날 바로 고가가 8%대를 만들면서 특정한 상승할 수 있는 로직의 구간을 검색기가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실제로 포스코 DX를 검출했던 그 검색기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매매를 진행해 보셨으면 해요. 제가 맨날 얘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느냐? 히든 종목도 좋고요. 검색기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매매법을 알고 있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리 자체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기법, 그 좋은 원리, 그 좋은 검색기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패닉 때문에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 영상도 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기반으로 아까 보셨던 포스코 DX를 검출했던 종가 베팅 검색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상태에서 활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검색기에 검출된 종목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종목들이 왜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지, 왜 이 구간이 안전한지
여기서부터 더 빠지기가 힘든지에 대한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설명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락장 속에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런 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매, 멘탈, 그리고 기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런 원리들을 깨우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정말로 저도 시장 보면서 와, 바이오주들 무너진다. 지금까지 코스닥에서 난다긴다 했던 시총 큰 종목들 다 무너지는 거 보고 저 또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생각해 보면 좋을 거. 우리가 주식 말고도 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원하지 않게 저를 속일 때도 있고요. 나쁜 피드백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저도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이 얼마나 멀리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꼴이 나는 지점을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주식에서는 사실은 돈을 잃어버는 것 또한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 중에 수업료 안 내본 사람 없거든요. 그 수업료를 내는 과정들 또한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제 이미 멀리 오셨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다음 방향을 위해서 어떻게 발을 내디딜지를 정말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쉬운 시장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식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어떠한 매매법들, 어떠한 원리들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곧 있을 반등장, 곧 있을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턴덤 점프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의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장중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뉴스 같은 것들, 재료 같은 것들을 제대로 팔로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김보람 전문가님께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응축되어 있는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40분 정도 남아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 중에 꼭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흐름이 사실 안 좋았는데 네. 아까 말씀 중에 반등 시기가 그래도 머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반등할 때 뭔가 시그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그널을 어떻게 포착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모든 시장들이 과다 이격, 약간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기술적인 반등의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전 저점 또는 직전 약간의 매물대 부근을 지지해 주면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의 기미들이 나올 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기술적 반등에 예후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어려우시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상승 속에는 곧 있을 하락이 예고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상승분의 3분의 2 정도를 내뱉으면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가 상당히 반등할 수 있는 높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가 안 보이실 텐데 코스닥 지수도 상승한 분에서 거의 다 내려가면서 3분의 2 지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폭의 하락은 발생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들이 나올 거다. 그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 맞춰서 강하게 상승했던 주식이 5일선 부근을 깨고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등의 이런 2차 시세를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휴스틸을 실제로 얘기를 드렸는데 휴스틸이 상승할 때 어마어마한 테마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테마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테마는 지속되는데 5일선을 깨는 특정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날 어떻게 움직였다? 실제로 5일선을 깨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 바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실제로 휴스틸이 검출된 검색기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치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검색기가 여러분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이거 있다고 여러분 갑자기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점, 하나의 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라는 게 거의 비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 히든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검색기에서 검출된 종목들이 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리엔트 전국 실제로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조정을 보이니까 다음에 24%의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팁 하나를 드려볼게요.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책주들 또는 인물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5일선을 깨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5일선을 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테마주들을 그렇게 봐왔거든요. 한데 정치 테마주는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일선을 깨는 그 첫 번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공략하시면 다음날 이런 급등을 맞이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준비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김보람 전문가랑 때를 기다리자. 그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조금 종목들이 손실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월 15일 날 YC캠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상승하고 상승할 때 재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유리기판 관련 이슈로 상승한 종목이 5일선을 깨는 첫 조정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32%를 이틀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첫 번째 검색기에서 검출이 됐다는 게 되게 특이점이고요. 두 번째, 이 상승분이라는 게 검색기에 검출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주가가 상승할 때 얼마나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가 키포인트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정책주, 인물주 이런 건 정답이 정해져 있다. 또는 그와 흡사한 또는 그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튼튼한 주식들이 눌릴 때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2차 상승을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예요? 먼 선, 먼 기법, 먼 검색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이 몇 차 상승이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승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무료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상승했죠. 자, 이젠 답안지를 보셨잖아요. 이날 다음날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려고 그랬으면 어디서 공략을 했어야 돼요? 이 음봉 종가에서 공략을 했으면 좋았겠죠. 베스트였겠죠. 근데 이날 실제로 검색기에서 2월 25일 포스코 DX가 검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대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료로 세팅하실 수 있게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상승한 다음에 첫 번째 5일선을 깰 때는 항상 우리한테 10%대 이상을 수익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열려 있다. 기회가 열려 있다. 그 기회를 준비한 사람만이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넥스틸, 과거 종목입니다. 근데
3일 동안에 17%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서 내가 이 종목을 추릴 수 있으면 공략할 수 있으면 좋았을까요? 요 음봉 구간 또는 이 눌리는 구간 어느 구간에서 내가 이 종목을 뽑을 수 있었다면 내가 이해하고 공략할 수 있었다면 이 상승분을 먹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14일 날 얘기를 드렸는데 13일 날 넥스틸이 이미 검색기에서 검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기면 이제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면 저 진짜 화낼 겁니다.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 중에서 말씀드린 원리 그리고 이 종목의 재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히든 종목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히든 종목들의 90% 또는 이제는 한 85%까지 줄어든 것 같아요. 85%까지 줄어든 종목들이 다 검색기에서 검출된 자리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기간들이 생각보다 짧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 안에 높은 퍼포먼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준이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김보람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력의 물량 또는 메이저들이 물량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3월 말 또는 4월 달 반등이 시작되는 또는 테마의 광풍이 부는 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이 상승한 분에서 3분의 1을 내뱉으면서 5일선을 이탈할 때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 충분히 반등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내 매매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질문을 해주신다면 전문가님이 친절한 과외 선생님이 되어 주실 거고요. 또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매주 화요일마다 같이 또 시청자님들과 종목도 공략하시잖아요. 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조언이 뭐냐면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해라. 그리고 특정한 기준점을 갖춰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너무 도도 선생님 같은 얘기인가요? 근데 주식에서 이런 기준점과 너무나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때 실제로 공략했던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방송 초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떨어질 때 빨간색 돌침대 1층하고 검은색 돌침대 2층만 기억해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준점의 초입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이긴 한데 이 구간대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지 오름 테라퓨틱 실제로 상승할 때 강한 재료와 강한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이 돌침대 1층 딱 찍으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당일에 20% 가까이의 상승이 나온 이 종목을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무료로 시그널로 드렸고요. 무료로 시그널로 드리면서 화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 지금 돌침대 1층 찍었는데 반등이 임박했습니다. 이 구간을 같이 보시죠라고 얘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뭘 해보실 수가 있느냐. 나 이 종목 좀 봐주세요. 나 이 종목 좀 실제 돌침대로 공략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거 다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특징이 뭐라고요?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종목이어야 됩니다. 주도주여야 됩니다. 테마의 대장주여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 1층 구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이거 너튜브 라이브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삼양 NC캠 주가 상승했죠. 전날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못 사나요? 그게 아니죠. 상승하고 나서 떨어질 때 특정한 이 빨간색 맥점을 딱 공략을 했는데 당일에 이 저점 찍고 나서 30%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당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어떻게 했다? 1차, 2차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전략, 손절 전략을
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다 남겨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종목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이런 멘트, 시장을 보는 관점들에 대해서도 무료로 다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제일 많이 한 말 뭡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늘 뭐 사지 마세요. 오늘 지수 종가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70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되는 구간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거 말을 듣고 매수 버튼 한 번만 참으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돈을 많이 아끼는 겁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인사이트가 있고 조심해야 될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이트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인세이브 시스템 한번 볼까요? 상승하고 나서 떨어지는 빨간색 1층 구간 찍고 주가 당일에 12%대의 급등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주도주가 많을 때는 정말로 먹거리들 많고 그런 종목들을 무료 시그널로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할 때 너무나 큰 폭, 너무나 비관적인 시장에서는 사실은 공격적인 매매를 시킬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해도 생각보다 고전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풍 치는데 고기 잡으러 갑니까? 안 나갑니까? 아니 태풍 치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저 사람 죽으려고 한다. 태풍이 칠 때는 집안에 있어야죠. 항구에 배를 묶어놔야죠. 그만큼 주식시장도 너무나 큰 폭의 하락장일 때 쉽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그런 것들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다. 함께 하시면 그런 케어들도 하지만 신세계 INC 같은 종목들처럼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저점을 공략을 해서 당일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는 무료 시그널들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 기회와 위기가 공존을 합니다. 근데 그런 위기와 기회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한 걸음씩 가셔야 돼요. 지금 약간 후퇴하셨나요? 괜찮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해가 뜰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조금 더 부지런히 간다면 분명히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매매를 할 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비중을 실어야 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오늘같이 좀 안 좋았던 장에서 비중이 실렸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신규 상장주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한택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한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최고 17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내일은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규 상장하는 첫날의 거래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신규 상장 첫날에 거래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 첫날에는 거의 도박성 수준으로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대로 움직일 때는 정말로 큰 폭의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한택을 가져왔을까요? 이거는 당장 오늘 내일 아침부터 공략하자가 아니고 지금 시장이 어때요? 지금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락세를 보일 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움직이는 섹터가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상당히 바닥에서 저가의 주식들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시장의 하락이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단기적인 시세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당장 공략하실 게 아니고 분봉상의 지지점들을 보시면서 내일 아침에 이 구간대를 터치하고 지지하는지 확인하면서 손절 구간을 잡고 거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신규 상장 첫날에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우리가 신규 상장주의 다음 또는 차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공략을 도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높은 시세를 분출했던 오늘 한택인데요. 한택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되 내일 흐름을 살펴보면서 타점을 잡아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규 상장주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TXR 로보틱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한택과 TXR 로보틱스 둘 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잖아요. 두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택이라는 더 종목이 좋아 보이고요. TXR 로보틱스에 대해서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규주는 제가 얘기 드리는 관점을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데 내일 아침에 떨어지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이제부터 사세요가 아니고요. 신규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눌리는 과정에서 바닥을 만들어지는 부근대를 확인하고 거기서 손절 구간을 잡고 공략하자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을 하면 시장의 돈들이 조금은 쏠릴 수 있는 방향들에 따라서 신규주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조금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다른 섹터들은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약주도 무너졌고요. 여러 가지 섹터들이 크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의 테마가 약세장 속에서 돈이 쏠리기 시작하면 한 번씩 순환매를 타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고 방송이 이제 약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공략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신규주에 관심이 몰릴 수가 있는데요. TXR 로보틱스 단기적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손절을 잡고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만 전자도 가능할까요? 제가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우량주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도 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궁금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주가를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어디까지 좀 열려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도 삼성전자는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랜 기간 수렴을 했습니다. 지수가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는데도 삼성전자는 소외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바닥에 수렴을 마친 상태에서 역배열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약 6만 전자? 길게 봤을 땐 7만 전자까지도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잡아주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려면 미국 지수도 조금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는 복합적인 요소들 속에서 기술적인 구간들은 6만 전자 또는 넓게는 7만 전자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상당히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유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지지되고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6만 전자를 돌파한 삼성전자, 7만 전자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가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략은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돌침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시장이 하락할 때 그 돌침대 라인에 도달하는 종목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매력적인 종목을 고르시나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주도주와 테마의 대장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상한가인 종목들을 좀 거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송이 이제 진짜 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상한가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이 돌침대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어제입니다. 어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이 상승했을 때 제가 뭐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빨간색 1층 또는 검은색 2층 구간을 찍고 주가가 반등하는지 그냥 무너지는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토마토 시스템 하루 만에 돌침대 1층 구간 찍고 몇 프로 상승했다? 1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하락하는 장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강했던 종목들 있죠.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도주였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이런 돌침대 구간에서 아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될 때 대화제약처럼 짧은 기간 안에 높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화제약 상승하고 뭐만 기억하라고요? 빨간색 선 찍고 검은색 선 찍고 주가 반등 나왔는지. 근데 보시면 3일 동안에 17%대의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이스틸 거래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이 가스관 관련주, 지금 알래스카 관련주들이 너무나 강력한 테마를 이뤘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료가 강한 종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상승하고 나서 희한하게 이 빨간색 1층 구간을 찍으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실제로 이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자는 겁니다. 시장에 테마주는 계속 있고요. 분명히 그 테마주들은 조정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1층 구간에서 특정한 반등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반등폭들이 꾸준하다는 것을 통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통계를 기반으로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약간의 휩소 또는 시장이 흔들릴 때 내 멘탈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한번 볼까요?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는데 어디서 반등 났어요? 제가 이 선을 나중에 따로 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침대 1층 구간 찍고 2일 동안에 13%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클로버 거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근데 이 구간 마찬가지로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상승한 종목이 돌침대 1층 구간 찍고 3일 동안에 15%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 각각의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강한 종목, 시장의 주도주를 가진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 메커니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예요? 재료를 가지고 강한 종목들이 눌릴 때 공략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시장 원리입니다. 그 시장의 원리를 방송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교육 영상으로 담았어요. 이 교육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색기도 설치해 보시고 시장의 원리도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송 보다가 들어오셔가지고 검색기 원리를 깨우치시라고요. 그리고 이 원리의 영상으로 다 보내드려도 안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건 악담하는 게 아니고 솔직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지금부터 주춧돌 놓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 실제로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FDA 승인 관련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상승을 할 때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바닥 구간에서 일정 구간의 수렴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늘 HLB를 비롯해가지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바이오주들이 시간에 또는 장중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종목들 또한 시간에서 많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내일부터 히든 종목 나왔으니까 그냥 오오오 이러면서 공략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내일이 되면 주가가 시간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5일선을 깨는 조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결국에는 이 종목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시장의 흐름 그리고 바이오 관련 이슈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크게 밀렸고 지수가 반등을 할 때 그와 관련된 종목들 또는 이 종목에 하자가 없이 올라온 종목들은 각각의 호재,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재차 기술적인 반등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그냥 무조건 시초가 사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거나 참여하시면 제가 시초가를 기준으로 어느 가격대가 더 메리트가 있는지를 실제 전략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략가는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선절가는 14,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 잡을게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거보다 더 짧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주셔도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은 방송 중이 끝나고 제가 조금 더 그리고 장중에도 전략과 지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전략들도 충분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지수가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들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더 빠른 반등들, 더 높은 반등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안전하게 계좌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따뜻한 온풍을 기다리자. 그리고 봄의 계좌들이 나올 때, 종목들이 나올 때 더 안전하고 폭발적인 거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전반적으로 FDA 승인을 앞두고 대형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또 바이오 종목들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잘 잡아본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종목을 알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아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대응은 내일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